이감 연간 모의고사 OT입니다. 자, 우리가 이 OT에서는 우리의 강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설이 진행이 될 것인지를 쌤이 OT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2호 수능을 좀 분석하고 시작할 거야. 우리가 모의고사 강좌니까 모의고사를 풀고 그냥 해설 듣고 모의고사 풀고 해설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응, 아니지. 우리의 강좌의 목표는 딱 하나야. 이 해설을 통해서 점수를 반드시 올린다. 그러기 위해서 뭐랑 딱 닿아 있어야 돼? 수능이랑 딱 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의 컨텐츠가 평가원은 아니지만 평가원처럼 혹은 평가원과 동일하게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10번을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10개의 세트를 연습하자 아니야. 이 10개를 관통하는 평가원의 기준을 연습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2호 수능을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왜냐면 이제 최근에 수능의 경향이 가장 중요하잖아. 평가원이 수능 끝나자마자 브리핑을 딱 하잖아. 이 브리핑을 딱 보면 뭐가 보여? 아, 2호 수능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구나. 선배들은 이런 걸 어려워했구나. 그렇다면 16 수능은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가 나오거든. 그래서 2호 수능을 먼저 간단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 수능의 교육부의 브리핑을 좀 살짝 살펴보고 실제로 시험 봤던 선배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탄탄히 대비를 했을 때 실전적인 실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호 수능의 선배들의 이제 고민들도 한번 살짝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선배들의 고민은 이것 때문에 출발하는 거야. 바로 수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독서 문학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는 건 수능 독서, 수능 문학이야. 핵심은 수능의 특징을 아는 거야. 수능의 키워드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뒤에 보면 쌤이 이제 후기들을 간단하게 보여주겠지만 이 후기에서도 학생이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쌤, 국어는 재능 아닌가요? 국어는 노력해도 등급은 어차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를 반성한다. 강의를 딱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와, 수능이 이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선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적 향상을 경험했다. 이런 후기들이 이감모고 후기에 작년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쌤이 수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수능을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는 강좌가 바로 이 해설 강의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가 연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총 10회고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OT는 마무리하도록 할게. 이 순서로 한번 살펴볼까? 자, 일단은 교육부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 일단 2사 수능, 2호 수능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2사 수능, 2호 수능의 공통점은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 거야. 이게 가장 학생들의 관심이기도 하고요. 일단 왜 관심이 있었을까? 킬러 문항 배제. 왜냐면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 했을 때 다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변별력을 어떻게 주지? 라고 얘기했어. 일단 수능 국어의 변별력은 어디 있어 그렇다면? 킬러가 빠졌네? 자, 2025학년도 수능 국어 변별력이 있었어요. 그치? 자, 물론 만점자는 좀 더 많아졌지. 이때는 킬러가 배제된 첫 해야. 만점자 64명밖에 안 돼, 국어에서. 제대로 변별력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등급 컷이 얼마나 낮게 형성됐는지도 들어봤지? 그렇다는 얘기는 킬러 문항이 빠졌네? 하지만 여전히 변별력이 있네? 이 변별력을 주는 킬러의 역할을 대신한 게 대체 뭘까?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공부를 아주 정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본래 뒤로 갈수록 그냥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오른다? 아니지. 얘 빠졌잖아. 하지만 여전히 이게 남아있지? 그렇다면 그 어려운 역할을 대신한 게 바로 뭐냐? 라고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 문항과 선택지에서 변별력을 줬다고 했어요. 뭐라고? 지문보다 문제와 선택지에서 변별력을 더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와 선지, 문제의 변별력을 더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지. 작년 수능 끝나고 의문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 의문사. 왜 틀렸지? 지문은 읽을만 한데 왜 답이 안 보이지? EBS 아는 지문인데 왜 틀렸지? 의문사. 왜? 변별력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대비해야 될까? 당연히 포커스는 이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옮겨간 게 지금 최근 수능의 트렌드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커뮤니티를 쭉 보면 학생들이 국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다 모아서 쌤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뒤에. 자, 실제로 수능 전후, 그리고 이 고민들을 사실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9평 끝나고 제일 많이 합니다. 9평 딱 끝나고 나면 수능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지금 공부를 한 거지. 근데 여전히 어떤 고민을 하냐면 독해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9월 넘어서까지 합니다. 집중해서 일과될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강의만 듣고 문제만 풀었다. 얘들아, 강의 듣고 문제만 풀었다는 얘기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월이 다 되도록 이런 두려움을 겪지 않고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9월, 10월까지도 내가 수능 국어를 공부한 게 맞나? 평가 기준과 무관한 방식의 공부와 문제풀이에 대한 후회, 가장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수능을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수능의 특징을 쌤이 논문을 통해서 좀 설명해 줄게. 이제 수능을 분석한 평가원 수능을 분석한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과 단행본들을 쌤이 다 분석을 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뽑은 것들, 이게 수능의 핵심적인 특징이야. 그게 뭐냐면 내신과 완벽하게 다른 게 바로 수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공부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봐. 특히 내가 고3을 시작한다. 혹은 재수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재수 연수 학생들이 1년을 공부하고 아쉬움 때문에 다시 수능을 공부한 경우가 많잖아. 특히 최근에 더 많았는데. 근데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문제풀이부터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은 다시 개념부터 시작해. 그지? 근데 사실 되게 이상한 거거든, 이거는. 왜냐면 내가 1년을 다 돌리고 수능 보고 아쉬워서 다시 하는데 다시 개념부터 들어가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지? 내가 수능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생각하는 거지. 한마디로 수능의 독서의 독해가 대체 뭔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야, 실제로. 문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아직도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수능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학습해야지만 그게 수능을 공부하는 거거든.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문을 읽고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게 내신이잖아. 그리고 내신식 학습에 우리는 익숙해. 근데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에요. 적용. 심지어는 예측이라는 표현을 써. 예측. 이 얘기는, 자, 수능의 특징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지문을 내가 오늘 배웠어. 오늘 해설 강의에서 내가 한 세트를 했어. 그러면 그게 한 세트를 한 것에서 끝난다. 수능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이감을 풀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을 다 풀어도 그건 수능 공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출도 마찬가지지. 내가 EBS 작품 200개를 다 공부했어. 끝! 그건 수능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능은 배웠다면 적용해야 되고 배웠다면 적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란 이 내용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기준이 아주 명확한 시험이 바로 수능이라는 시험이야.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과 지문을 응용하려면 여기 배운 게 여기 나와야 돼. 나와야 되고 나와야 돼요. 내용들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게 수능이라는 거지. 그래서 수능은 키워드를 지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들아, 지문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문군. 인문지문 하나를 공부했다, 이 내용을 안다, 그거는 수능의 탈을 쓴 내신식 공부야. 그래서 인문지문군. 얘들아,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그동안 기출에 나왔던 인문, 지문을 관통하는 명확한 패턴이 뭐지? 쌤은 이 기준을 패턴이라 부르거든. 이 지문군을 관통하는 패턴이 뭐지? 그 패턴을 이감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10번을 반복하는 게 이게 이감 해설 모의고사입니다. 오케이? 아니,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문들을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를 배웠다면 10개의 기준. 하나 말고, 지문 하나 말고 지문 10개, 100개를 관통하는 기준을 학습하는 강좌가 우리 이감모고 해설 강좌야. 특히 이거는 우리가 개념 강의가 아니잖아. 해설 강의다 보니까 더더더 실전적인 적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후기들을 보면 학생들이 적용, 실전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 자, 특히 쌤이 아까 앞에서 선택지를 엄청 강조했어. 얘들아, 문항과 선지의 변별력을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어. 자, 이 단어를 절대 모르면 안 된다. 수능을 공부한다면 논문에 딱 정확하게 단행본에 딱 써 있었던 표현인데,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단행본이에요. 그게 선지의 자격이라는 표현이 있어. 얘들아, 선지의 자격, 이 무슨 말이야?
수능의 선택지 1번부터 5번이 있네. 정답은 5번이야. 그럼 해설 보고 답이 1번이네. 왜 그렇지? 확인하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냐? 다음번에는 이 내용들이 절대 안 나오잖아. 그렇다면 다음번에 뭐가 나올까? 1번 선지에 있었던 이 정보는 자격 있는 정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음번에 나오는 건 여기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자격 있는 정보들이 다음번에 출제가 또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일관된 패턴들은 뭐랑 엮여 있냐? 선택지랑 그대로 엮여 있어. 답이 1번이네? 내가 뭘 놓쳤지? 그렇다면 다음번엔 이걸 봐야 되겠다. 선지를 보면 뭐가 보여? 다음번 지문 독해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선택지와 지문의 연결을 중심으로 아주 실전적으로 학습하는 강좌가 이제 우리의 강좌, 이감 해설 강좌가 될 거야. 그래서 명확한 우리가 이 독해 방법론과 선지 판단 방식을 매우 실전적으로 학습하는 강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학생들의 수강 후기들이 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학생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다수가 이제 일관된 얘기를 후기도 일관적이야. 일관된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 그만큼 쌤의 강좌에서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가져간다. 이 얘기죠. 그걸 통해 성적을 확실히 올린다. 이런 내용들이 쌤 후기의 대다수거든. 그래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적용한다. 매 시간 적용할 거야. 그래서 등급 상승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쌤이 이 강좌에서도 실전적인 감각들을 끌어올려 주도록 할게. 그래서 이 강의대로 적용해 봤더니 진짜 바뀌네? 보이는 게 달라진다.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실 끝나고 되게 많은 학생들의 그 후기들과 이제 DM, 쌤이 늘 DM 오면 참된 수강 후기로 부탁해. 근데 DM을 많이 보내더라고. 실제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4학년도 이제 불수능이라 불렸던 불국어였잖아. 그 당시에도 이제 수능 전체에서 딱 2개를 들렸던 학생이야. 근데 이 친구 같은 최상위권 학생도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 감으로 푸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강의를 종강 때까지 들었었거든. 강의를 듣고 나서 논리적으로 답을 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지문이든 평가원 기출을 학습할 때와 유사한 느낌을 받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써먹는 게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근데 내가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막상 시험장에선 새롭게 들어간다면 그거는 그동안 공부해 왔었던 것들이 굉장히 아쉬워지는 거거든.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써먹기 위해서는 이걸 뽑아낼 만한 기준과 방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쌤이 독서에 대해서는 좀 설명한 것 같고 근데 문학에 대해서는 쌤이 딱 사례 하나만 들어주면 될 것 같아.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A 모 시인분이 계셔. 이분의 시가 수능에만 해도 이제 여러 번 출제됐고요. 평가원까지 합치면 정말 유명한 분이야. 교과서에 무조건 나오고요. EBS 연계 작품에도 거의 매년 실리거든. 근데 이분께서 자기 시가 수능에 나왔을 때 문제를 직접 풀어보신 거야. 일단 4문제가 나왔어요. 몇 문제 맞히셨을 것 같아? 약간 눈빛 보니까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가 약간 감이 좋아 보이는데 제로에 도전하셨어. 눈물 지우고. 이 얘기는 뭐냐? 다 틀렸다는 얘기야. 너무 화가 나셔서 인터뷰를 하셨거든?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수능 같은 시험은 없어져야 돼! 라고 인터뷰를 하셨어. 왜냐면 아니 이 시를 쓴 시인이 이 시를 쓴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렸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대체 뭘 공부하냐? 라고 분노하셨어.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다. 기사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수능을 딱 비판한 이 문구 한 줄을 딱 보면 뭐라고 비판하셨냐면 그리고 이 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다양한 각도 해석이 가능하잖아. 열린 해석이라고 하잖아. 문학을. 다양한 각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딱 하나의 정해진 관점만으로 이 작품을 제한시켜 버리냐라고 굉장히 비판하셨단 말이야. 이런 시험 잘못됐다. 근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진다? 그쵸, 받아들여지지 않지. 더 중요한 건 이 시인분이 비판한 바로 이 포인트. 어떻게 딱 하나의 관점으로 이 시를 해석하라 만드냐?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게 곧 수능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이 포인트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실제 수능은 뭐다? 다양한 관점 해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출제자의 관점을 정확하게 주지. 뭘 통해? 보기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다 선택지들이지. 그래서 모든 선택지들은 다 일관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의 이 명확한 패턴을 역시 문학에서도 뭐다? 문학은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야.
전혀 모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풀 수 있게끔 쌤이 강조해서 잡아주도록 할게. 그 시인분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또 쓰신 시 중에 하나가 제목이 너구리라는 시가 있어. 내용은 뭐 아주 단순해. 너는 구리다. 뭐 이런 시야. 그래서 쌤이 늘 강조할 거야. 너구리의 교훈을 잊지 말자. 잘하자. 수능식으로 가자. 자, 그래서 일단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친구도 연세대학교 포함해서 5관왕 합격했던 학생이야. 이 친구도 출제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낼 것인가가 정해져 있다.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정확하게. 쌤의 강조할 최대 장점은 실전성이다. 그래서 쌤은 정말 실전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 쌤이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에게. 그래서 쌤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확실하게 실력을 잡아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굉장히 긴 시간, 아주 중요한 시기별 포인트마다 강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경향을 계속 반영해서 6평도 반영할 거고요. 9평도 반영해서 끝까지 우리가 올해 수능을 아주 탄탄하게 준비할 테니까 요 발송일이 이제 페이지에도 오픈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총 10회 동안 이제 온라인 10회고요. 요 발송일에서 발송받고 나면 2주 이내에 강좌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동시에 2회차가 같이 발송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는 2주에서 3주 사이에 특히 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런 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강좌를 올릴 테니까 강좌가 올라가는 내용들은 2주 안에는 강좌가 업로드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총 이렇게 10주에 걸쳐서 수능라이제이션의 시간을 아주 하나의 시간을 투자했다면 반드시 결과로 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얼마나 간절한지 쌤도 알거든. 이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다 점수화될 수 있도록 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하게 이게 명확한 수능의 방식이니까 믿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 쌤이랑은 강의에서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